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남편을 워킹파파로 만드는 법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맞벌이 맞으시죠? 저도 맞벌인데 맞벌이 부부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UCLA라는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맞벌이 부부 가정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영상을 계속 찍고 동시에 시간별로 친분비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측정이 돼요. 그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집에 있어도 남편은 집에서 여가 활동을 충분히 할 때 코티졸 호르몬 수치가 대폭으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조금 계신데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아내는 집에서 여가 활동을 계속해도 코티졸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지를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좀 억울하죠. 근데 아내들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호르몬 수치가 대폭 감소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아시겠어요? 바로 남편들이 집안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집안일을 막 하는 걸 내 눈으로 볼 때. 네.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 근데 저희 집은 반대예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연찮게 일을 쉬기 시작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근데 산후조리원이 조리원인데 제가 지내보니까 이 몸조리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밤마다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수유하라고 2시간마다 계속 깨우는데 저는 남편이지만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이제 거들어주고 젖도 물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점점 이렇게 수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아내의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저도 같이 육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아이를 키웠고 아내가 복직할 때 저도 이제 복직을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누구한테 맡길지 어머님도 생각해보고 장모님도 생각해보고 도우미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더 나 혼자 좀 봐보면서 천천히 고민해보자 이렇게 했던 게 좀 길어져서 9개월 정도를 전업 아빠로 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엄마분들이 보통 하는 경험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뭔지 아시죠? 일단은 허리 디스크 생겼고요. 그다음에 만성위염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 정신과 의사인데 육아 우울증도 경험해봤고요.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는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들이 힘들구나 하는 거를 몸소 깨닫고 진짜 복직만을 기다리면서 9개월 후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제가 주 양육자다 보니까 저한테 애착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내가 일을 하러 가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질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제가 아이랑 떨어지는 걸 못 견딜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저의 아내는 워킹맘인데 다른 워킹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해서 그런지 연년생으로 둘째를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첫째 딸, 은재, 둘째 아들, 포동이 두 아이의 아빠이자 주 양육자, 워킹파파로 살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두 아이를 아침에 엄마랑 아내랑 저랑 이제 케어를 하고 준비를 시켜야겠죠. 상상이 좀 되시죠? 한마디로 전쟁터. 네, 전쟁터를 매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밥 안 먹겠다는 거 억지로 먹이고 또 요즘에 겨울인데 어디서 또 여름 옷을 꺼내가지고 입겠다고 자기가 막 입고 또 벗기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 데드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애를 막 들쳐 업고 나가는데 그래도 그냥 나가지 못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애가 아플 때. 또 아플 때는 온갖 불쌍한 표정 다 지으면서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들이 고민하는 생각 저도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집에서 애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저도 애를 이제 데리고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차에 두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서 첫째는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둘째는 저희 어머니 댁에 이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일을 마친 후에는 역순으로 아이를 데려와서 또 아이를 케어하고 이게 제 삶이다 보니까 사실 일하는 시간이 좀 짧아요. 10시부터 4시로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워킹맘분들 아시죠? 일하는 시간이 사실 쉬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짧다는 거.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저희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또 아이를 보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돈도 못 벌고요. 쉬지도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이와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바로 아빠 효과라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함께 많이 할수록 아이의 사회성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통제력도 좋아지고 특히나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아이의 IQ도 좋아진다. 이런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최근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진 충분히 찍으시고요. 집에 가서 남편분한테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게 아이한테만 좋을까요? 아니죠. 엄마한테 좋겠죠. 엄마는 뭐 벌써 그냥 이 슬라이드만 봐도 막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가 여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아이를 더 잘 본다고 되어 있어요. 상호작용도 더 잘하고 통제를 덜하게 되고 격려를 잘해서 굉장히 아이를 능숙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을 잘한다.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남의 남편 얘기다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오늘 남편을 워킹파파로 만드는 2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돈을 반반 나눠서 벌면은 애도 반반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아내가 대부분의 아이를 케어하고 또 아이를 케어하는 이유가 너무 또 떳떳해요. 아이가 나를 따르니까 또 내가 더 잘 보니까. 하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더니 어느 정도 시점이 된 이후에 보니까 제가 더 잘해요.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남자라서 체력이 돼요. 그래서 밤에 아이 때문에 좀 못 자도 다음날 되면은 또 어느 정도 계속 별 무리 없이 지낼 수가 있고요. 또 힘이 되니까 애를 많이 안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 가지 못하는 건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렇죠. 모유 수유는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런 기회조차 없어요. 저는 사실 운이 좋았고요. 처음에 출산휴가가 아무리 워킹맘이어도 어느 정도는 주어지는데 아빠들한테는 거의 길어야 며칠밖에 안 주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아이를 잘 안 보게 되고 아이는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 뭐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그 하다 보니까의 기회가 안 생겨요. 그래서 잘 못하게 되니까 더 잘 못 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잘 못 본다고 해서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악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뭘까요? 그렇죠. 애 좀 봐 그러면은 진짜 남편이 애를 눈으로만 보죠. 그리고 또 뭐 TV 보여주고 이러니까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빠들은 신기하게도 잔소리를 들으면은 어떨까요? 하기 싫어요. 아빠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빠가 했던 거. 그래서 애는 엄마가 보는 거다라는 게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잔소리밖에 없으면 억울하고 피하고 싶죠. 은근슬쩍 이렇게 피하는 거. 전문 용어로는 회피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들의 공통점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 남편이 애가 있기 전이랑 애가 태어난 후랑 똑같은 회사에 쭉 다니는데 신기한 게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야근도 좀 많아지고 회식도 좀 많아지고 심지어 주말 근무까지 막 생기는 게 사실이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이처럼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니까 더 경험을 못해서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잔소리하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하고 같이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애 데리고 모이는 건데 공원이나 뭐 키즈카페, 수영장 이런 데서 모여요. 그리고 모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유모차를 일렬횡대로 해서 쫙 가면 다들 한 번씩 쳐다보고, 어쩌다 쉴 때는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형태로 펼쳐놓으면 다들 막 이러면서 쳐다봐요. 여기에 나온 아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공통점은 원래 타고나기를 굉장히 섬세하고 가정적이고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제 강의의 의미가 없겠죠. 네, 다행이죠. 바로 엄마들한테 공통점이 있었는데 역시 잔소리를 거의 안 하는 엄마들이에요. 의외죠. 아빠가 애를 데리고 뭘 하든지 일단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많이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는 굉장히 지혜로운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남편을 워킹파파로 만들고 싶으면 잔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해되시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동심리학이 있고 여성심리학은 있는데 남성심리학은 잘 못 들어본 것 같다, 그런 분 계세요? 이유 아시죠? 아동심리학이랑 남성심리학이랑 같은 거. 네. 그게 실제로 그래요. 저는 블로그 이웃분들이나 뭐 성당하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은 진짜 아들 같다. 남편이 아니라, 아들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 같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들처럼 대해보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세요? 막 혼내면서 키우면은 아이가 잘 크나요? 아니죠. 달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남편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 이런 얘기 있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 남편도 분명히 춤추게 합니다. 지금 이제 표정 보니까 조금씩 굳어가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하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거랑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는 칭찬할 게 있다고 칭찬하나요? 아니죠. 그냥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를 칭찬을 하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게 아빠 육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칭찬을 저희 아내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보통 아빠들이 하는 것처럼 군것질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럴 때 잔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영장 간 사진인데 아이만 혼자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다니는데 아내는 소세지 먹인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애도 혼자 수영장에 데려간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장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피드백이 저한테 막 돌아와서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그러니까 또 나가고 싶어져서 또 데리고 나가고, 애가 또 하나 태어났는데 둘 데리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내는 일단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친해지는 장점이 있었고요. 실제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내의 격려와 칭찬이 많을수록 아빠가 육아를 더 많이 한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양질의 양육을 하더라, 굉장히 좋은 양질의 양육을 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을 하되 결과가 아니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칭찬을 해야지, 일단은 시작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팁을 2가지 드렸어요. 뭐죠? 잔소리하지 마자, 칭찬 많이 해라.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팁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역시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들이 육아도 굉장히 분담을 잘하고 또 가사도 분담을 굉장히 잘하는 남편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찾아본 연구가 있어요. 역시나 남자의 성향이 아니겠죠? 아내의 태도에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뭘까요? 이렇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을 하는데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맙다는 표현을 별로 안 한다고 해요. 굉장히 의외죠. 그러면 뭐 뻔뻔하면은 남편이 이렇게 애를 잘 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육아는 돕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라는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은연중에 남편한테도 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잘해주고 막 바치고 하면은 남자가 굉장히 이렇게 착해지던가요? 아니죠. 나쁜 남자가 되죠. 근데 그 신기하게도 나쁜 남자한테 내가 막 끌려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쭉 나쁜 놈으로 계속 살죠. 남자들의 특징을 잘 알면 너무 쉬워요. 남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고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왠지 수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육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당당하게 원래 반반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연중에 행동에 드러나고 남자는 참 단순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게 돼요. 거기다가 잔소리 안 하고 칭찬까지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육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건망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아이와의 친밀한 유대감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크죠. 저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저의 주변에도 많은 아빠들이 한 번 이 맛을 본 아빠들은 엄마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아빠 육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빠 육아의 최대 수혜자는 아이도 아니고요, 엄마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네, 아빠 육아의 최대 수혜자는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이유가 있죠. 아이로부터 얻는 끈끈한 유대감, 이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즐거움을 혼자만 맛보지 말고 남편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매일 행복한 일만 당신을 응원합니다.